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금 북한에서는 정체불명의 이 질병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핵실험장 주변에서 항문, 발가락, 손이 없는 채로 태어난 신생아들이 늘고 있다는 것. 이는 북한에서 유령병으로 불립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2015년 북한을 탈출한 이영란 씨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씨는 북한을 탈출하기 전까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살았고 내 아들은 이 유령병에 걸린 환자 중 한 명이었다며 길주에서는 항문, 발가락, 손이 없는 아이를 낳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역의 의사들이 정체불명의 질병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며 유엔이 제공한 의약품은 북한 고위 관리들이 사재기하고 있고 무료 의료 제공 약속과 달리 약국 선반은 텅 비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0월 27세의 아들이 미열 증세를 보이자 이 씨는 중국에서 밀수된 암시장 약품에 의존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고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는 아들의 폐에 1.5cm와 2.7cm 크기의 구멍이 있다고 하면서 왜 점점 더 많은 청년 성인들이 병원에 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2015년 2월 탈북해 중국으로 넘어간 후 그해 8월 한국으로 온 뒤 적응 교육을 받고 연락 가능한 중개인을 통해 아들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이 씨는 2018년 5월 저의 자랑이자 기쁨인 아들을 잃었다며 제 아들은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죽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방사능 검사 결과 노출 수준이 매우 높았고 백혈구가 매우 낮았다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잘 걸을 수 없고 두통 때문에 1년에 6번이나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인근 피폭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북한 자유 주간 행사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열린 길주군 탈북민들의 핵실험 피해 증언 기자회견에서도 김순복, 남경훈 등 핵실험장이 있는 길주군 출신 탈북민들은 이 씨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남 씨는 동네에 환자가 늘고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민들은 귀신병에 걸렸다고 말했다며 당국에선 방사선 피폭 가능성은 얘기하지 않고 고난의 행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도 군인들이 오기 전에는 살기 좋은 마을이었는데 점차 결핵, 피부염 환자가 늘었다. 사람들은 귀신병에 걸렸다며 무당을 찾아가곤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올 2월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원인 모를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 길주군, 화대군, 김책시, 명강군, 명청군, 어랑군, 단천시, 백암군 출신 탈북민 8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검진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북한 이탈 주민 일부의 염색체가 변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 당국은 이질, 설사 등 수인성 질병이 퍼지면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물을 끓여 마실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을 끓여 마실 때 대한 위생 해설 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오염된 물에서 각종 질병이 확산한다며 위생 방역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 모두가 끓인 물을 마시라는 지시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오늘 도의생 방역소의 지시에 따라 인민반마다 주민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인민반별 담당 의사가 파견돼 물을 끓여 마실 때 대한 당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민반별로 호담당 의사가 있는데 지역 인구 밀도에 따라 거리에 따라 담당 구역이 약간씩 다르지만 주로 5개, 7개 인민반에 담당 의사가 1명씩 파견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면서 주민들의 먹는 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수돗물이 제때에 나오지 않는 데다 내천에서 길어먹던 물이 흙탕물로 변한 것을 주민들이 그대로 음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7월에는 난데없이 코로나 증세로 의심되는 돌림 감기가 퍼지고 도방격소에서 버드나무를 다려 먹을 때 대한 위생 선전을 했다면서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버드나무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도심에는 버드나무가 사라지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는 당국이 또 물에 의한 전염병을 예방해야 한다며 물을 끓여 마실 것을 지시했다면서 수돗물과 우물, 내천물을 전부 끓여서 마시라는 취지의 위생 해설 선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요즘 당에서 소위 위생 해설 선전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에 수질오염에 의한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예방 차원으로 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집중호우로 강하천이 불어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래 그 물을 사용해 왔다면서 전력 부족으로 수도가 일주일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 대부분 주변의 하천이나 우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대부분 강물이나 냇물, 자체로 판 우물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일부 부유한 주민들만 샘물을 구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당에서 위생해설 선전을 통해 주민들에게 어떤 물이든 다 끓여 마실 것을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물을 끓여서 마시라는 당국의 지시는 현재 주민들 속에서 돌고 있는 배앓이를 동반한 대장염, 설사, 이질이 급속히 퍼지는 것과 연관돼 있다면서 과거에도 당에서 어떤 전염병이 퍼지면 우선 그와 관련한 위생해설 선전부터 하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당에서 물을 끓여 마시라고 권고하지 않아도 조건이 허락되면 누구나 물을 위생적으로 음용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는 밥을 지을 뗄감도 없는데 당에서 물을 끓여 마시라고 하면 그 지시를 따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의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원인이 된 병명으로 보면 결핵,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간 질환, 폐혈증, 고혈압성 질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결핵이 나간 질환, 폐혈증 같은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를 두고 현지 보건 전문가들은 잘 먹지 못해 영양 수준이 떨어지고 위생 환경이 열악해 면역력이 약한 농촌 주민층에서 많이 경험하는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 전역에 낙후된 의료 여건은 큰 문제 중 하나인데 농촌은 도시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농촌의 높은 노령 인구와 열악한 영양 상태, 낙후한 위생 환경을 보면 농촌의 사망자가 도시 지역보다 대단히 높은 것이 당연하고 실제 농촌 여성들이 더 늙어 보이고 빨리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북한 농촌 지역 사망의 주원인이 되는 질병들은 대부분 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이 가능한 질병들인데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률 증가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보건의료 자원이 평양과 도 소재지 등 대도시에 쏠려 있어 농촌 주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도시와 농촌의 건강 수준 격차가 고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노동당이 의대 졸업생을 농촌에 적극 진출시켜 의사수를 증가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농촌이 고향인 졸업생도 농촌에 배치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실정입니다. 북한 노동당이 말로만 농촌 진흥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정책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우선 농촌의 보건의료 시설인 진료소, 리병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쓸만한 의료시설과 약품, 그리고 능력 있는 의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의사들이 농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농촌 진료소와 리병원 의사들에게 본분을 다하라고
충성 요구만 하지 말고 약품과 시설 등을 원만하게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